아,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새해 첫 주니까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일 중요한 건 건강 알죠, 그죠? 코로나 하여튼 조심하시고 자 일단 원래는 꼭 이거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그러면 오늘 하는 과목이 이제 부동산의 개론 과목이니까 요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공부에 대한 방법을 먼저 보시고 두 번째 수업 진행 방향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공부에 대한 방식 이거요. 자, 맨 먼저 책에 대한 목차를 좀 봐볼까요? 자, 첫 번째 1편이 뭐요? 총론이죠. 책의 목차 보니까 2편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강론. 앞에 한 4장 정도 넘어가시면 목차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 3편이 뭐죠? 감정평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우리 과거에 났던 출제 빈도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론이 보통 3문제. 그 다음에 이 감정평가가 6개에서 7개 정도 보통 시험 나오거든요. 그리고 강론 파트 결국 이거 빼면 몇 개 되겠습니까? 30개에서 31개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 이 표를 보니까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게 이제 강론 파트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강론 파트를 보니까 다시 이게 크게 우리 6개 장돼 있죠. 그죠? 1장이 뭐예요? 경제. 2장이 뭐죠? 시장론. 3장이 뭐가 있습니까? 정책. 4장이 뭐죠? 투자. 자, 투자가 있을 것이고 5장이 보니까 금융. 6장이 보니까 개발, 관리, 마케팅이 있다고 그죠? 자, 한번 봐보세요. 이제 출제를 보면 대충 이런 형태입니다. 이 경제가 보통 매년 이게 최근에 어떤 동향 보니까 한 5개에서 한 6개 정도 시험 나오더라. 시장론은 보통 이게 시험 나오면 한 4개에서 원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한 6개 나오고 보통 한 4개 나옵니다. 저기 시장이. 그 다음에 정책이 보통 이게 한 4개에서 한 6개 정도. 투자가 보통 이게 7개에서 8개 나오는데 31차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요 한 4개 나왔거든요. 4개. 그 말은 무슨 소리인가? 우리 원래 저희 작년이죠. 작년에 문제 출제를 더 간 분이 투자 금융이 있는 사람이 출제가 안 돼갔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문항수 확 준 거야. 특이한 케이스로서. 그래 보시고 금융이 보통 이게 4개에서 한 7개 정도 보통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개발 1개 또는 2개, 관리 하나, 마케팅. 결국은 3개 또는 4개 나오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이제 보신다면은, 이걸 제가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공부 방법입니다. 자, 하나 물어볼까요?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학이란 것은, 여기 외제입니까? 국산입니까? 이 과목이. 국내산입니까? 외국산입니까? 이거? 응? 외국산입니다. 그죠? 원래 부동산 학이란 과목은 맨 먼저 나온 게 미국과 일단 이제 한 10분 동안 제가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영국에서 맨 먼저 나왔었는데 그 중에 특히 보니까 한국이라든지 일본은 전부 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이론을 쓰더라 이겁니다. 그 반대급부로 우리 아시아 중에 주로 뭐 있습니까? 영연방 산하 있는 나라들, 필리핀, 대만 등은 전부 다 영국 이론입니다. 자, 일단 그런데 이 말이 무슨 소리냐? 결국 이 말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부동산학은 원서를 갖다 번역한 번역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응? 쉽게 말하면. 그러면 자, 우리 첫 번째 보는 게 부동산은 처음 보는 용어 꽤 많거든요. 그죠? 이 영어만 잘 공부하시면 우리 아마 부동산을 공부할 때 한 50% 이상 공부한 효과가 있습니다. 영어만 잘 정리하시면. 그러면 이 영어를 공부하는 방식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이런 영어 자체가 보니까 이 외국에서 번역한 번역쓰니까 제일 먼저 할 게 뭔가면 책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지 말고 내 식으로 먼저 번역하세요. 내 식으로. 해서 대충 그 개념 파악되면요. 그 다음 뭐 합니까? 책에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가 있을 것인가? 요걸 찾아가시라고요. 키워드만. 절대 부연 설명된 건 아예 쳐다보지 마세요.
절대 어떤 경우에 부연 설명된 건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그건 다양한 용어를 쓸 수 있는데 그건 틀리게 못 낸다고. 항상 키워드만 시험에 장난치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죠.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방식은 반드시 비교할 때성이 꼭 있더라. 항상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더 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A를 딱 묻는 순간 무조건 틀린 말은 A 안에서 틀린 말 내지 아니하고 결국은 요 B에서 항상 틀린 말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교하셔야 돼요. 항상 뭐든지. 그러니까 얘 상반되는 게 되는 게 누구냐 항상 비교하시라고. 그럼 답이 먼저 보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 보시고 세 번째 보니까 자, 이건 중요한 게 책을 보든 또는 문제를 풀 때 항상 내용을 다 보지만 다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보세요. 누구는 누구이다. 자, 이 말은 그 중요한 키워드 따라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 책 볼 때 있죠. 키워드 중심 보는 거지. 이런 부연 설명은 이거는 제가 좀 더 하겠지만 아주 다양한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워드는 절대 딱 정해진 용어 있어요. 이 용어 이외에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하면 되겠는데 우리 항상 이 개론 과목은요. 실제 시험 낼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출제 카드가 있어요. 이렇게 카드가 있는데 자, 문제 13번 해서 뭐뭐에 대한 설명이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으면요. 밑에 이제 해설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 장에. 해설 보면 현재 여기 있는 이 문제 난이도 상중하. 그 다음에 문제 요 1번 지문. 누구 책, 이름 누구, 어느 출판사, 그 다음에 몇 년도 거, 몇 페이지 다 적게 돼 있다고요. 면제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학이란 과목은 이론적인 과목이죠. 법이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에요. 보는 시각에 따라 분명히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상 뭘 하는가 하면 전공서적에 있는 내용 중에서 어느 책에 어디 반드시 그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죠. 안 하는데 이 말이 결국은 이건 네 혼자 생각이란 거예요. 맞거든 사실은. 그 실제로 개론 과목은 이 세계 가장 많은 과목입니다. 왜? 보는 시각에 따라 다 틀리니까. 그리고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 문제 실제로 문제 이름 출제 하는데 얼마 준지 압니까? 네, 한 문제 출제하면 5만 원 주거든. 보통 출제 누가 교수들이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출제 내고 네? 내고 이의제기 안 받는 게 좋습니까? 이의제기 받는 게 좋습니까? 이의제기 받으면 이거 하루 종일 써야 돼. 보고서를 갖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수는 이게 잔머리를 가장 잘 돌리는 집단이 교수 아닙니까? 이런 미친 짓 하겠냐고. 안 한단 말이죠. 절대. 책 있는 걸 탁탁 내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항상 공부하실 때 그래서 우리 좀 더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질문이 우리 10번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10번씩. 우리 지금 갖고 있는 프린터 중에 문제 보세요. 문제 중에 보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예, 저기 있는 문제 맨 앞에 1페이지 거기 14번 문제입니까? 이게 몇 번 나온 거예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 개론 과목은요. 새로운 걸 공부하려 생각하지 말고 기출 문제만 잘 분석하면 무조건 합격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도 우리 31회 때도 보니까 예? 요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게 40문항 중에 보니까 35개 나왔더라고. 35개가.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와 같은 기출 문제만 잘 분석하면 됩니다.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 무리하게 자꾸 공부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자, 절대 공부할 때 누구는 누구이다 공부하시는데 항상 할 때 뭐 있습니까? 키워드만 보시면 돼. 반드시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좀 다시 설명했지만 부동산학은요. 요 글자 딱 떠져. 뭐 뒤에 딱 오는 글자 딱 정해져 있다고. 응?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찾아가는 서비스야. 옹진코일. 지문 딱 뜨면 뒤에 벌써 털린다 오르면 딱 그 튀어나오게 돼 있다 항상.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요 키워드 항상 끌고 가시면 돼요. 문제 풀 때.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 첫 번째, 우리 이와 같은 순서 갖고 있죠, 그죠? 그러면 물어보자고요. 이 총론을 해야만 그 다음에 있는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이 순서 없어요. 이거 몰라도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몰라도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 말 뜻은 뭐 있습니까? 부동산 개론 과목은 민법과 다르게 책에 대한 순서가 있는 건 아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내용이다. 그러면 항상 공부할 때 처음부터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걸 우선 먼저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할 때 이런 장별로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마 책은 제가 일부러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책은 전부 다 보니까 각 장도에 지금 각 안에 보니 테마가 있죠. 봐볼래요? 자, 12페이지 우리 책의 기본서. 자, 기본서 테마 1번. 기본서에.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뭐 있습니까? 예, 저기 있는 29페이지 테마 2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금 나 있는 이 에듀나인 책은 전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모든 책이. 그러면 얘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절대 뭐 장인이 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예? 말고 항상 테마별로 공부하시라. 테마별로. 됐죠? 또 두 번째 절대 한 번 더 앞뒤가 연결되냐? 연결 안 됩니다. 예?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여기서 나오는 글자가 똑같은 여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연결하지 말라고 이거. 별개. 아니, 이래 보시면 될 거예요. 설탕이란 게 있는데 커피에 넣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이를 구분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공부할 때 똑같은 내용이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온다 해서 굳이 앞뒤 연결하지 말라고 알 필요 없으니까. 응? 그래서 그래 보시면서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이제 테마별로 공부하시는데 자, 제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자, 물어보자고. 자, 우리 지금 부동산 개론 과목 이렇게 맞출 생각 있는 분들 있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문항수가 총 40문항이죠. 그죠? 몇 점 맞출 거예요? 자기 목표 점수. 이거 이상은 이건 신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순위에서. 가끔 그러면 있더라 보니까요. 또 강의를 하는 분도 보니까 내 수업만 잘 되면 80 이상 넘어갔는데 나는 걔한테 묻고 싶습니다. 네가 걔 보고 시험 쳐서 걔가 이 정도 나는 보고 싶다고. 무슨 말인가 하면 80 이상 이건 그과를 나온 사람도 가능합니다. 일반이 안 나온다고 절대.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고요. 아니 제가 항상 강조하지 이거 아닙니까? 100점 맞춰서 합격한 놈이나 제일 현명한 분 이렇게 맞춰서 합격한 분 뭐 차이 있습니까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왕 공부할 거 무식하게 공부하지 말고 좀 얍삽하게 좀 가볍게 가볍게 하자는 거예요. 괜히 책에 있는 내용 다 본다 생각하면 그만큼 머리 복잡할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이 정도 점수 한 이렇게 65점에서 70점. 이러면 거꾸로 80 저기 중개사법을 80 이하만 더 이건 비정상입니다. 이거 이상 나와야 돼. 중개사법만. 그 법점은 얼마 안 됩니다. 중개사법 0 또 뭐 있습니까? 규칙이 있죠. 다 해봐야 130 몇 개던데?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80 이상 넘어가야 돼. 근데 나머지 과목 가도 80 이상 넘는 이건 그 자체 비정상입니다. 자, 어쨌든 저 같은 이렇게 65, 70 맞춘다면 이건 결국은 이론상에 보니까 26개에서 한 28개 맞추는 거죠. 자, 거꾸로 할게 이제. 그러면 요 중에서 보니까 12개에서 14개는 이론상 틀려도 관계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론상에서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겁니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가장 어울리는 뭔가 이겁니다. 선택과 집중이란 말 들어봤죠? 그죠? 책 순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봐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봐도 모르겠다. 그럼 그냥 포기하시라는 거예요. 응? 굉장히 어려운 게 그냥 포기하시고 그 대신 뭐 있습니까? 아는 건 철저히 내 걸로 갖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아마 그럼 여기서 한 12개 정도 포기한단 말이 결국 뭐 있습니까?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책 3분의 1은 버려도 상관없다는 소리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3분의 1을 버리면 벌써 공부량 확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부담한 걸 갖고 공부하지 말라고요. 좀 가볍게. 그러니까 내가 좀 가벼워야지 그만 공부하기 좀 편하거든요. 그래 하셔야 되지. 괜히 같은 거 뭐 있습니까? 저를 끝까지 다 버리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이게 주관식도 아니고 객관식인데 뭐 힘들려고 하면 다 하려고 봅니까? 양이 넘치면요. 내가 감당 안 돼, 나중에 하면.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때 5% 미만 나올 거 이거 수업 안 합니다, 저는. 이거 다 집어넣으면요. 머리가 복잡해진다고. 과목도 6과목인데 집에 지금 책 이만큼 떼주죠. 답답할 것 같아, 내가 봐도.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공부량을 자꾸 줄이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줄일까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 양이 준 것만 공부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좀 가벼워지거든요. 물론 나중에 그 내용도 다 하게 돼 있어. 근데 마음가짐 좀 그리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여간 그렇게 하시면서 자, 일단 요거는 제가 부동산 학에만 쓰는 방식입니다. 민법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 한 번에 어떻게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각각 있는 과목들에 대한 특성을 먼저 파악하세요. 응? 거기서 특성 파악해서 그 특성에 따라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오래 하시고 자, 일단 이제 오늘 할 것은 책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뭘 위주로 하는가 하면요. 요거 있죠. 이러한 걸 좀 인식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요 세 개를. 요거를 의미해서 합니다. 자, 수업은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필기 노트예요. 여기에 이 내용이. 그러니까 수업할 때 가장 답답한 뭔가 하면 설명을 좀 들었는데 설명 안 듣고 계속 필기만 하고 있더라고. 나중에 집에 가면 이게 뭔지 몰라. 그런 것 때문에 요 필기할 노트를 이제 만들어줍니다. 매주마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문제는 좀 기출 문제거든요. 몽땅 다 기출 문제인데 이걸 보여준 목적은 이렇게 시험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 뭔가 하면 어떤 걸 장난칠까 항상 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거기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주관점을 넣지 무조건 책에서 요구하는 게 따라가셔야 돼. 여러분 가장 이 공부하실 때 힘든 건 뭔지 압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책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달라. 그건 내가 우선이 아니라고. 어쨌든 우리 시험 칠 목적이죠. 책의 요구는 따라가시라고 무조건. 결국은 가장 좋은 방식은 뭔가 하면 제가 백날 수업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험 나왔다는 거야. 어쩔 건데 따라와야지 뭐.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따라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장점이 공부에 대한 방식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일단 그려보시면서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자, 우리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총론이 테마 크게 5개 테마가 있죠. 1테마 1번이 뭐예요? 부동산 뭐죠? 서설. 2번이 부동산 뭐죠? 개념. 테마 3번이 부동산 분류죠. 테마 4번이 뭐지? 부동산 특성이죠. 테마 5번이 뭐 있습니까? 부동산 속성인데 자, 칠판 보시고요. 자, 분명히 이거 앞뒤 순서 없어요. 이거 모르는데 지금 모르는 거 아니세요? 좀 더 확인시켜 줄게요. 그런데 이때 출제 빈도를 봤을 때 이거 부동산 특성은 100% 시험 나와. 무조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동산 개념이 90%. 부동산 분류 여기 95%. 90%. 그럼 참고로 물어볼게요. 90이나 95%나 100%는 같은 거 아닙니까?
그 매년 그냥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한 7, 8년마다 한 번씩 안 나온다는 소리 이거는. 그죠? 여기 있는 부동산 서술 여기 한번 보니까 한 20% 정도. 요건 한 10% 정도. 이렇거든요. 날 확률이. 그러면 잠시 우리 잘 알지만 항상 대포를 써도 뭐 이 맞출 확률이 높은 데 쌓아야 되지. 일단 무조건 뭐 있으면 지금 해야 될 건 요거 생각하라는 거야. 이거 뭐라도 한 게 없어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10년만 한 번씩 튀어나온대 이거 표현 자체가. 그죠? 그럼 결국은 이래 봤을 때 이 내용을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세 개 테마를 먼저 하시고, 그죠? 나중에 7월달 또는 8월달 넘어갔을 때 그때 가서 뭐 있습니까? 이런 걸 공부하시면 금방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가이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 형태로 공부하시면 이제 오늘 할게 여기 있는 총 5개 테마인데 딱 3개만 하자. 자, 첫 번째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 분류, 그다음 세 번째 부동산 특성이 있습니다. 요거 3개만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이제 우리 수업은 제가 제일 먼저 요 프린터에 있는 요약 정리 있죠? 요거 먼저 하고 그다음 프린터에 있는 문제 풀고 그다음 마지막 중요한 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걸 밑줄 긋습니다. 아마 어려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됐으면 자꾸 필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수업을 많이 들으시고 어떻게 공부할 생각해 보시고 이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마 이제 이렇게 만드는 책이 있어요. 요 2개 합쳐서 만든 책이 있는데 여기 아마 1월달 말쯤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기출된 문제를 제가 7회부터 31회까지 있는 문제를 전부 다 이 오역심 다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 제가 수업을 1, 2월 달에 한 번, 3, 4월 달에 한 번, 5월, 6월 달에 한 번, 총 3번 봅니다. 그거 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저기 뭐 있습니까? 그 기출 문제 우리 7회부터 30일 나오면 이 속에 우리 40문항 중에 있죠. 보통 38개에서는 이 속에 다 걸린다고. 나중에 한번 봐보라고요. 똑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이 나오는지. 그건 확인시켜 줄 수 있어. 얼마든지.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아까 설명했지만 이 전공 서적이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시험 내야 된다고. 이거 저기 다르게 내죠. 이건 네 혼자 생각이란 거. 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개론 과목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시험 나온다 사실은. 이유가 그거예요. 자, 일단 그래 보시고 일단 수업은 제일 먼저 프린터 내용 먼저 합니다. 자, 어디 갈 건가 하면요. 맨 앞에 1페이지. 자, 1페이지. 자, 1장 부동산 개관. 자, 주로 오실 때 이제 뭘 갖고 오시는 거 우리 연필을 좀 갖고 오세요. 연필은 좀 낫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밑줄을 잘못 끊으면 다 수정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보니까 그런 분 있더라고. 뭐 1, 2월 달에 형광펜 빨간 거, 노란 거. 뭐 계속 그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1년 내내. 그럴 필요 없는 거야. 연필을 표시하면 나중에 수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라고. 자, 일단 우리 그 표가 1페이지 보면 알겠지만 맨 위에 있는 게 핵심. 요걸 다시 부연 설명이 밑에 있는 갈로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알겠죠? 우리 적어도 앞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그 표에 대한 답을 갖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답만. 자, 이제 봐볼게요. 이제 첫 번째 이거 보세요. 부동산 학의 3대 측면. 이 말 뜻이 뭐냐? 우리말 번역합니다. 자, 자꾸 이 개론 과목은 중요한 게 책의 제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동산학은 크게 3개 측면이 있더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3개 과목 합친 게 부동산학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앞말만 딱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경기, 법률, 경제,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우리 머리가 보지 말고 집 살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집 살 때 행동 취하는 거. 응? 중개사무소 가서 집 있냐? 있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보러 가지. 왜 보러 갑니까? 집 보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집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디 하자가 있을 것인가? 즉 건축 관련된 거지. 그죠?
집 참 잘 지어서 깨끗해. 응? 그럼 무조건 집 삽니까? 그다음 뭘 띄워보죠? 뭘 띄워봅니까? 등기부, 법이지. 그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법률상 하자가 없고 저기 뭐 있습니까? 집 참 잘 지어서 무조건 집 사는 거 아니죠? 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창원시의 집값이 이렇게 되었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같은 거 이거? 네. 6번까지 할까? 어디쯤 있겠습니까? 창원시의 경기 변동 집값 보니까 변화가 1, 2, 3, 4, 5, 6? 4번. 응?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현재 어떤 이적 집값 보니까 이쯤 왔다 생각해보죠. 그러면 자,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집을 사면 금방 집 팝니까? 지금 착각을 계속 많이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집값이 올랐어. 집을 지금 당장 파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 3년, 5년, 4년 갖고 있는 거죠? 최소한. 한 3년 또는 4년 지나면 분명히 경기가 이쯤 올 것 같은데? 이렇게 올 것 같은데? 느낌이? 나중에 경기 변동 한번 설명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집을 산다는 사람은 물론 약간 더 오를 수 있어요. 그죠? 올라갈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집 팔 때는 저는 봐서 이익의 손해예요. 그렇게 이익 본다 저는 안 보거든 사실은요. 주식은 지금 당장 매매할 수 있다. 금방금방. 그죠? 부동산 보통 이제 사면은 보통 한 3년 또는 5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어떤 경기 변동이 있을 때 비록 투자 목적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대부분 이게 약간 이용에 대한 개념 포함되어 있건 사실은요. 그럼 결국은 한 3년 또는 4년 뒤에 판다 생각했을 때 아마 지금 집을 산다는 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물론 경기 변동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사실 경기 변동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건 아셔야 돼요.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이건 말이 안 되래요. 이런 거 없다고요. 이렇게 올라가긴 갑니다. 가는데 글쎄 분명히 이 시기는 아닌 것 같아. 지금 집값 변동이.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런 거는 현재 추세 봤을 때 이쯤 왔다면 나중에 3년 지나면 이쯤 안 오겠습니까? 느낌상 한국은 항상 경기 변동 거의 대통령 선거 같이 움직입니다. 5년 주기로 보통은. 그러면 자 일단 이거 분석하죠. 이게 뭐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원래 부동산 학이란 과목은 기술과 경제와 법률 세 개 합친 과목이 부동산 학이다. 그러면 자 다시 볼게요. 요 합친 게 원래 부동산 학이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학이란 과목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보세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학에 대한 학문적 성격이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단 말은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정답을 가장 많이 좌우한다 이 말 뜻이에요. 그럼 참고로 했죠. 지문 5개 뜨면 5개 다 지문 저기 정답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2개 또는 3개 보통 정답 만든다고.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가장 잘 낸 문제 뭔가 2개 또는 3개 헷갈린 게 있지. 이게 가장 잘 낸 문제라고. 5개 제일 다 헷갈리지. 이건 제일 등신 같은 문제야. 그거 요거도 먹습니다. 그건 진짜. 왜 그런가 하면 출제되면 교수들 이게 다 안다, 알아서 한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 딱 내서 얘 등신이다, 이거 다 알 수 있다고. 좀 표현이 제가 거칠지만, 자기들끼리 그걸 생각한다고요. 얘 실력 있는 다 안다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항상 이제 이미 작년 시험 천번 보면 알겠지만, 항상 매번 헷갈리는 2개 또는 3개 헷갈리지. 여기 가장 이상적 문제라고. 그럼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아예 답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 전혀. 그건 할 필요 없다고 사실은요. 3대 측면 이건 답이 절대 안 돼. 틀린 답 낼 게 없다고. 그러나 지금 하고 얘는 문제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 가볼게 이제.
총 5개 있거든요. 자, 칠판 보시고 합친 게 부동산학이지. 이건 합쳤다 이건 종합입니까? 단편입니까? 짬뽕입니까? 순수입니까? 짬뽕이지. 그죠? 순수는 아니겠다. 그죠? 또 제가 좀 이따 하겠지만 실제 부동산학은 인간이 개입한 학문만 연구하니까 인간이 개입한 학문이 뭐냐? 사회과학입니다. 절대 이 말 대신 자연과학은 아니더라. 또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책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부동산학은 당연히 뭐 있으면 경험과학이더라. 또 일정한 법칙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 정리. 원래 부동산학은 이러한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아니겠다. 그죠?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공부해야 됩니다. 하는데 둘 중에 어떤 걸 암기할 겁니까? 5개 암기할 거예요? 3개 암기할 거예요? 나 같으면 이거 하겠다고. 아니 이것만 아니면 무조건 맞는다 말입니까? 이건 틀리면 못 내? 못 낸다고. 그러니까 또 이런 분도 있던데 뭐 추상적이니 구체적까지 장난치는데 이건 추상적 구체적인데 이건 장난치면 안 돼? 실은 문구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 5개를 암기하지 아니하고 물론 설명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만은 그죠? 이것만 아니면 답이 된다 생각하시라고. 근데 이 중에 특히 이런 건 설마 답 안 만들겠지 이거? 아니 출자는 출제연도 인간 사람이고 이러면 인간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심리야 심리가 진짜. 저도 가끔 그 친구랑 같이 술 먹으면은 물어본다고. 너 같으면 어떻게 시험 낼래? 똑같아. 걔도 인간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맨 처음에 공부할 때 많이 헷갈렸어 이게. 걔도 처음 공부할 때. 그게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단 말이야 이게. 그럼 그거 갈 때 계속 시험 낸다고. 왜? 지도 틀렸으니까 남도 틀린다 생각하거든 걔도. 그러면 이건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단편은. 그죠? 요 2개 보면 장난칠 것 같은데? 그지? 근데 우리 아마 이걸 훨씬 많이 장난칠걸? 순수 가지고? 이건 거의 잘 안 친다고. 아니,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 이게 자연 인문계는 아니잖아. 자연계는 아니잖아 분명히. 이 과목 자체가. 그죠? 그래서 과거의 문제 보니까 대부분 장난친 게 뭐냐? 요걸 제가 장난을 가장 많이 칩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항상 공부할 때 이 5개 있는 내용을 다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거꾸로 요 3개만 아니면 된다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문제 풀 때. 됐습니까? 자, 바로 갑니다. 자, 문제 갑니다. 자, 문제 가볼게요. 바로 풉니다. 자, 1페이지. 자, 1페이지 1번, 2번, 3번, 4번, 요 4개 풀 건데요. 자, 제일 먼저 책을 다 1번 문제 지문 읽어보시면서 자, 쭉 읽어보시고요. 봤으면 자, 저 좀 보세요 이제. 자, 좀 보세요. 공부하는 방식이요. 요렇게 공부 이렇게. 누구는 누구이다라고 공부하시라고요. 지문 더럽게 긴데 그 긴 지문 다 읽을 생각하지 말고 누구는 누구 찾아가시라고요. 결국 이 말은 1번은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 여기 핵심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핵심 뭐지? 자, 여보세요. 그 속에 이 말이 없지 않습니까? 단편, 순수, 자연 없지? 없지. 종합, 응용 사회과학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맞잖아. 앞에 그 부연 설명된 건데 종합이란 말 뜻이 종합 응용 같은 말이 뭐예요? 법, 경제, 기술이고. 그죠? 사회과학이란 말은 사회는 인간이 개입한 거거든. 의사결정 누가 해? 사람이지. 그 의사결정 속에 벌써 사람이 포함되어진 결과 이게 사회과학이라고. 그런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부연 설명 다양한 용어서 분명히 쓸 수 있어요. 그 부연 설명 아예 쳐다보지 말라고. 알 필요 없으니까. 분명히 이 문제 틀리긴 내면 어떻게 내겠습니까? 이거 보시죠.
이런 말에서 이거 집어넣기 이거 이런 거 집어넣을 거야 분명히. 이걸 집어넣게 돼 있다고. 응? 2번 가볼까? 2번도 뭐 있습니까? 부동산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이다. 그죠? 기술경제법을 다 짬뽕한 거죠?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3번은 이것저것 설명이 더럽게 많은데 뭐라 해서 부동산학은 그때 경험과학이죠. 이게 포인트지. 4번 가볼까요? 부동산학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 다른 응용과학이라 볼 수 있다. 그죠? 뭐 틀린 말은 반드시 뭐 되겠습니까? 순수과학 내겠지 틀린 말은. 이렇게 항상 시험 내더라. 그러니까 자 항상 공부할 때 뭐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주 심플하게 보셔야 됩니다. 누구는 누구에다 공부하시면서 두 번째 뭐 있습니까? 항상 이렇게 보시면 비교할 때 누구 있냐 보시라고 이렇게. 그런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거요. 시험에 정답을 꽤 많이 좋아합니다. 자, 두 번째 다시 프린터 내용 정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접근 방법. 얘도 우리 시험에 꽤 많이 나왔고 정답을 상당히 많이 잡아옵니다. 자, 자꾸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속에 있는 답이 다 있거든요. 자, 접근 방식이 뭐냐? 공부하는 방법 이 말 뜻이에요. 물어볼게요. 자,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우리 현재 중개사 과목이 1차, 2차. 1차는 보니까 민법하고 개론 과목. 2차는 공법도 있고 저기 뭐 있습니까? 저기 중개사법도 있고 뭐 공시등기에 있다죠. 있는데 물어보자고.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공부하는 방식 다 똑같습니까? 다 틀릴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보니까 민법을 작살내고 그다음 개론 공부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1차 먼저 하고 2차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월요일날 민법, 화요일날 개론 이렇게 한 분이 있죠. 그죠? 그러면 자, 우리 부동산을 또 공부하는 분은 방법을 보니까 어떤 분은 법 먼저 하고 그다음에 경제 끝내고 마지막 기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요거 두 개 먼저 동시에 같이 하고 요거 하는 분이 있을 거죠. 어떤 분은 요거 세 개 동시에 하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공부할래? 공부에 대한 방식이라고요. 원래 공부에 대한 방식이 총 8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자 이건 책을 보여줄게요. 자, 책 가볼게요. 책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자 14페이지 기본서 14페이지. 자, 컨 2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과 연구 대상. 컨 1번 부동산의 접근 방식이 시험에 한 몇 번 나왔으면 한 3번, 4번 나왔네. 그죠? 그러면 양가로 1번 법제도, 2번 분산과 종합과 중점이 있을 것이고 3번 행태과학이 있을 것이고 4번 현상학이 있을 것이고 5번째 의사결정이 있는데 자, 이 중에 꼭 할 건 다른 건 다 버리시고 있죠. 양가로 2번에 있는 종합식 접근 방식과 맨 밑에 양가로 5번에 있는 의사결정론 접근 방식 이 두 개만 하시라고. 두 개만. 다른 건 절대 시험 안 나옵니다. 칠판 보세요 이제. 자, 좀 개념 정리만 잘 하시면요 얘는 공부할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앞으로 이거 아셔야 됩니다. 부동산학에서 종합이란 말과 복합이란 말은 항상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면 종합이라는 의미를 자꾸 번역해 보세요. 이 말 아닙니까? 여러 개 있는 것을 가지고 몇 개로 한 개를 이 묶은 게 종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시험 났을 때 종합 또는 복합이 나면 제일 중요한 건 여러 개가 뭐냐 먼저 설명해 주라고 이렇게. 응? 그 다음에 뒤에는 난 무조건 한 개를 합친 거예요. 무조건. 이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잠시 보세요. 이제 내용이 꽤 많은데 꼭 이 중에 공부할게요. 종합식이란 말과 그 다음 의사결정론적 요 두 개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종합식은 제일 먼저 나오면 항상 이거 하셔야 됩니다. 뭐라는가 하면요. 자, 여러 개가 뭐예요? 뭐 합친 거죠?
요거 세 개 합친 게 부동산 아닙니까? 뭐 항상 나올 게 제일 먼저 나올 게 요걸 꼭 나와야 돼. 찾아가세요. 법, 경제 이거 꼭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인가 하면 요 뒤가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제 항상 답은 여기서 들립니다. 여기서 요 세 개 있는 과목을 가지고 법 따로, 경제 따로, 기술 따로 분리해서 연구할 수도 있어. 우리 집 살 때 보면 기술, 경제, 법 세 개 다 저기 보죠. 집 살 때. 근데 법은 법학에서, 기술은 건축에서 다른 일 연구한다는 거예요. 분리해서 연구할 수도 있고. 우리 보니까 이 세 개가 항상 집 살 다 연관돼 있는데 그 중에 특정한 한 개 항상 문제 생기거든요. 보통은. 자, 우리 지금 보니까 집을 잘 살려면 건축 참 깨끗해 잘 지었단 말이에요. 또 동기상 굉장히 깨끗해요. 지금 우리 아마 여기 창원에 집 살 때 가장 머리 아픈 게 아닙니까? 내가 지금 집을 살까 말까 했을 때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제일 고민 안 해요? 지금 상에서는? 그죠? 이거 두 개는 하자 없다면 지금 뭐 요것만 들이답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한 분야만.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는 거면 특정 분야에 집중해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세 개를 몽땅 묶는다 같은 말이 뭔가 하면 복화 또는 체계화 또는 뭐 있습니까? 시스테마 여기 되어 있거든요. 지문 자체가. 그러면 자 보세요. 한 개 한 개 분리해서 연구한다 하는 게 이게 뭔지 이게 분산식이야. 분산식. 특정 분야 하나만 집중력 때려서 공부한다 이게 뭐야? 중점식이라고. 세 개 다 합쳐서 몽땅 묶어서 공부하겠다 이게 종합식. 자, 중요한 거 이거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해서 독립돼 있는 부동산 학이란 거면 현재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설명 목적이거든. 뭐 당연히 결국 여기서 종합식을 갖다 항상 시험 내게 돼 있다고 내는데 만약 아주 극단적인 장난치면 뭘 장난치냐 압니까? 장난칩니다. 여기 있는 요거 딱 띄우고 있죠. 요 뒤에 글자 이가 장난친다 이 가지고 절대 분산식은 중점식은 못 내게 돼 있습니다. 항상 종합식은 용어를 내게 돼 있다고. 왜? 이렇게 그 결과 독립된 부동산 학이란 과목이 나왔다 지금 설명 목적이니까. 그러면 종합식은 딱 내놓고 뭐 있습니까? 요거 탁탁탁 띄우고 그다음에 요걸 장난친다 요거 딱 띄운다고. 합쳐야 돼? 네? 세 개 합쳤다 이게 체계화 시스테마 이 말 나온다고. 됐죠? 어떤 걸 장난칠지 보시라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이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립돼 있는 부동산 학이 나왔다에 대해서 관심 있냐고.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학자들에 관심이 있겠지만 이런 관심 없지 않습니까? 이 과목 왜 합니까? 시험 과목. 시험 체계에서. 시험 쳐서 뭐 할 건데요? 응? 자격증 따서 뭐 할 겁니까? 경제활동. 야, 그것도 좀 현명하네. 보통 이게 돈 번다고 생각하더라고. 좀 없어 보이죠, 그죠? 이걸 좀 달리 표현은 뭐 있습니까? 고객의 감동, 고객 가치 창출하는 데서 되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나중에 할 건데 이 서비스라는 개념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어떤 만나서 내가 돈을 번다 생각했을 때 그 고객을 접근했을 때 방식하고 돈은 나중에 뭐 일단 그 고객이 만족할 만한 어떤 물건을 제공해주고 또 사고 싶은 물건을 제공해줬을 때 그 고객이 올 수 있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다를 거예요. 그 고객이 어떤 이 물건에서 만족을 느끼고 충분히 사고 싶어해. 그 물건 사겠지. 그다음 돈은 난 도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중개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물건 무조건 판다 생각하지 말고 그 고객이 마음에 들 수 있는 물건을 갖다가 만들어 준다 생각하시라고요. 그럼 고객이 마음에 들면 무조건 이 물건 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통 다르면 고객 감동, 고객 가치 창출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사실 궁극적 목적은 사실 여기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집 살 때는 싸게 비싸게 팔 때는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거기에 뭐예요? 의사결정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의사결정할 때 무조건 사람들은 자기 이윤 뭐요?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딱 뜨지. 이 글자 무조건 튀어나와. 얘가 메인이니까. 다시 요거 딱 뜨지. 그러면 요 글자 찾아내고 그다음에 이거 찾아내야 된다고 이런 거. 틀리면 이거 나오게 돼 있으면 항상 정해져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 그 책에 있는 내용 바로 그냥 가볼게요. 책 가볼게요. 자 책 보니까 예, 종합식 갑니다. 양걸 3번의 종합식. 자 18페이지입니까? 17페이지, 15페이지입니까? 예. 보니까 종합식 나 있는데 15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설명 되게 길죠?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찾아내세요. 제일 먼저 뭐예요? 종합이란 건 여러 개 뭔데? 뭐 기술, 경제, 법을 항상 이 말이 먼저 나와야 돼. 무조건. 그죠? 거기에 밑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복합 개념 밑줄 또는 종합 시스테마, 체계, 밑줄 이 말 나와야 돼요.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면 양걸 5번 가볼까요? 가보니까 거기 설명되어진 게 뭐 있습니까? 의사결정 논제 접근 방식이죠. 그죠? 의사결정 접근 방식은 거기 설명 되게 많지만 핵심은 두째 줄 맨 앞에 있는 거죠. 네, 거기다 밑줄 뭐요? 자기 오케이. 이익 극대화 이 글자 나와라 너 무조건. 너 안 나오면 엉터리라는 거요. 자 다시 우리 지금 갖고 있는 프린터에 있는 문제 5번과 6번 문제 갑니다. 5번 지문이 2번 시험 나왔고 6번 문제 저 한 번 나왔거든요. 그죠? 자 5번 가보니까 절대 부연 설명대 볼 필요 없습니다. 자, 5번 가보니까 나와 있는 게 뭐 튀어나와 있습니까? 기술, 경제, 법 튀어나와 있고 또 뒤에 뭐가 있죠? 복합 개념 또는 종합 나 있지. 그럼 답은 뭐예요? 종합식이지, 그죠? 6번 가볼까요? 예, 이것저것 있지만 뭐 자기 이용 극대 나 있죠. 결국은 뭐예요? 다른 말로 오케이. 의사결정론적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되었죠? 자, 다시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책에 좀 중요한 한 2개 체킹합니다. 자, 책 다시 앞장 가볼게요. 12페이지. 기본서. 자, 12페이지 테마 1번 부동산에 대한 서설. 자, 1번 부동산이 정의가 있는데 그중에 학자 양가로 1번, 2번, 3번, 4번 학자 있지만 그 학자 이름 알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할 것은 뭐 가로 1번 보니까 부동산학은 김영진 교수죠. 네, 중간 설명 다 버리고 종합 응용 가게다 밑줄. 2번 제자가 가로 2번의 이창수 교수입니다. 그래서 제자인데 똑같은 용어죠. 중간에 설명 좀 들어가 있지만 사실 뭐 부동산학은 뭐 앞에 다 버리고 끝에 종합 응용과. 양가로 3번 조준 교수는 이게 뭐 건대에 있는 교수인데 이분은 전공이 뭔가 하면 도시계획이 자기 전공이거든요. 제 부동산 관계 없는데 하여튼 그쪽에 있다 해서 그냥 제가 이름 날린 거예요. 자,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사회과학. 양가로 4번은 그냥 넘어가세요. 이건 뭐 크게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13페이지 컨 2번 부동산학이란 학문적 성격 나 있죠. 자, 중요한 건 잠시만요. 그리고 가로 1번엔 종합과학 밑에 설명이 쭉 붙어 있죠. 그죠? 그 밑에 부연 설명 볼 거야, 안 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시험 안 나오잖아. 그거 보지 말한 거야. 뭐만? 앞에 굵은 걸 쓰면 종합과학, 응용과학, 사회과학, 경험과학, 규범과학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나 같으면 잠시 나 같으면 옆에다 이 글자 써놓겠어. 이거 이 글자. 왜? 분명히 틀린 말 이 글자 나올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맨 밑에 다시 맨 밑에 정리해놨죠? 표 가지고 그 표만 보고 그냥 정리하시라고요.
되었죠? 자, 넘어갑니다. 예, 뒷장에 있는 3대 측면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큰 2번의 접근 방식은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저 연구 대상까지 하고 쉴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쉬었다 문제 할게요. 네, 쉬었다.